네. 그 지난 설명회 때 제가 1학기 중간고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신입생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 간보기 성실도 평가라고 말씀드렸고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근데 중간고사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 교재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휘집이 있는데 이게 어휘집이 영형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최근 우리 학교 실적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게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애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애들 모아놓고 학교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쪼이겠다고. 그래서 2학년을 예시를 들면 2학년 자연이 그러니까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를 500개 이상씩 외우고 읽기 자료는 문과보다 더 많고 심지어 모의고사까지 막 이번에 들어갔다고요. 애들이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또 약간 느낌이 할 놈은 한다 이런 마인드로 애들이 그냥 꾸불텅꾸불텅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학년은 그러니까 지금 진도 양은 1학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영영이고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수능에서 등장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다 걸러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140개가 범위였는데 91개로 줄여줬어요. 91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어학원 다니면 일주일에 100개씩 외우잖아요. 근데 91개에다가 동의어, 반의어, 뭐 예문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넣었어요. 진도에다가. 그러니까 애들은 그리고 변형도 안 돼요. 얘는 완전 성실도 평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연습만 많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무한으로, 그러니까 패드만 있으면 무한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엄청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읽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딱 이 어휘집처럼 교재로 된 게 아니라 프린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저 같은 경우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수학은 큰 흐름의 진도가 있으니까 교재로 찍어줄 수 있는데 영어는 이 선생님 자료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보통 합쳐서 두 분인데 합쳐서 한 4개 정도 합니다. 3-4개 정도. 요것도 제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빈칸 자료 다 주고 뭐 연습 문제 다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원했을 때 그 모의고사 그 네이버 밴드에 다 올려주고 했단 말이죠. 이번에 문법 자료가 있었어요. 겨울 특강 때 예비 고1 때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이 문법 자료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됐죠. 그래서 문법 자료도 네이버 밴드에 다 올려줬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실한 학생들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한 130% 공부한 겁니다. 거의 뭐 한정식으로 따지면 회장님 코스를 자료를 준 거니까 걔네들은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실. 반면에 좀 안일했던 학생들, 중학교 때처럼 공부했던 학생들, 얘네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료실이 예를 들면 100명이 있으면 클릭 수가 나오거든요. 누가 클릭했는지 모르는데 100명이 있다고 치면 자료를 보면 70명, 60명 정도만 클릭한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30%는 그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벼락치기 했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뭘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유형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분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 심지어 문항 개수도 다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 수강생 중에 100점이 꽤 많았다. 근데 100점 못 맞은 학생들은 사실상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 막 저랑 이제 자주 질문하거나 저랑 자주 대화하는 애들은 제가 점수를 다 물어봤거든요. 100점이 상당수가 있었던 반면에 저 벼락치기에서 제가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우리가 요거 있죠. 성실도. 여러분이 필기를 굳이 하나 해야 된다면 되게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성실도는.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성실도랑 조금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게 코로나 확진이 된 학생들이 요번에 학습 공백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 동영상 수업으로 돌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서 일정량을 계속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인 애들은 그냥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저희가 매주 테스트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풀려고 하고 그냥 내용만 계속 들었던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주에 몰아서 다 들은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도에서 좀 미흡하다 그러면 현강을 나와야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요거 실력.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실력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점이 많기 때문에 등급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는 뭘 써야 되냐면 어휘, 문법, 독해를 쓰셔야 되고 그 중에서 어휘에다가 계속 별표 주시면 돼요. 이번에도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어휘가 진짜 부족하구나. 중간고사 때는 선지에 고1이면 몰랐을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말 때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어휘. 문법은 그냥 덤이에요. 문법은 그냥 수능 유형처럼 나올 거예요. 밑줄 거주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거는 그냥 어법이 자신애들은 틀릴 리가 없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가 어휘랑 독해로 애들을 등급을 나누는데 애들 독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단어 몰라서 선지를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휘 계속 별표 치시고. 요번에 중간고사 평균이 80점 중후반으로 예상했는데 82.5래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1, 2, 3, 4는 촘촘하고 나머지가 간극이 크다. 요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휘집인데 그냥 성실도 평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있죠. 다 예문 똑같이 나온 거예요. 다. 성실도 평가고. 기말 때도 무한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자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1년 내내 연설문 혹은 문학만 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대부분 대화체 그리고 토론 수업이에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 알려줄 건데 어쨌든 예상한 거 다 나왔고 이분이 이제 문어체, 딱딱한 글 그리고 선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일방적 수업, 토론식이 아니라 요번에 이분 자료가 또 업로드 됐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거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양 선생님 다 자료가 올라왔는데 둘 다 문어체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 수업 같은 경우가 애들이 이제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이게 문법도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설명 안 하고 문법을 낸다든지 동의어를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동의어 알려준 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수업 듣는 애들은 얘기하겠지만 혼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면 일단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학교 시험이 완전 달라요. 중학교 때는 그냥 본문 성실하게 암기하면 점수가 나왔지만 이번에 본문 암기에서 성공한 애가 없어요. 본문 암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국어예요. 비문학. 그래서 일단은 성실도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2달 남았는데 6월 30일이 시험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딱 몰입할 때가 한 2, 3주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1, 2주 더 해야 돼. 1, 2주 더. 2학년 돼서 1학년을 회고해 보면 애들이 보통 무슨 얘기 하냐면 1학년 때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한 것 같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몸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근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빨리 한 4주 늦어도 4주 전부터는 자기가 내신 때 몰입하는 것처럼 그 지문이 됐건 뭐 국어가 됐건 뭐가 됐건 자기가 한번 공부할 때는 진짜 내신 대비하듯이 딱 공부해 줘야 돼요. 이거 버릇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 이해 이건 제가 이따
요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각으로 이해를 좀 하는 거. 이게 애들이 주입식에 익숙해가지고 영어는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면 A를 B다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붉은색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붉은색으로 안 나와요. 빨간색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애들이 주입식으로 공부했던 건 붉은색이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나오면 붉은색이 없으니까 못 찍어요, 잘. 그래서 이거 자기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뭔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요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스케줄 관리. 벼락치기 하지 말라 이거고요. 어휘집은 그냥 왼손에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어휘집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보시라. 여기까지가 성실도예요. 실력은, 베이스가 약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학교가. 이과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본문 암기를 안 해도 되는 도구거든요. 근데 문법을 모르니까 본문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이라는 게 지식이 20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본문 통암기로 좀 대체하려고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뭐 상담을 오거나 난 문법 잘하고 싶다 하시는 애들은 그냥 중학교 때 자기가 배웠던 교재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봐도 돼요. 지금 애들이 별로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어휘집은, 어휘도 수능 교재, 그러니까 집에 수능 어휘집 하나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읽으면 됩니다. 지금, 애들이 제가 어제도 몇 명이나 대화했는데, 뭐 지금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좀 놀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기회예요. 다른 애들 다 놀 때 나는 그냥 어휘집 몇 개 읽어보겠다.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독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독해에도 애들이 독해 실력은 훌륭한데 선지에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천드린다면 어휘라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근데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더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휘집을 더 보고 있다고요. 어휘가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요번에 업로드된 자료가 되게 딱딱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글이 되게 어려워요. 요 왼쪽 단어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고 그 지문 단어들은 수능에서 안 나오는 되게 어려운 단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동의어로 물어볼 때는 다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우리는 이쪽만 하면 되잖아, 이쪽만.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은 다 영영풀이나 동의어 물어볼 땐 다 수능어휘로 물어본다. 그래서 이게 기말 때 이렇게 나올 거고, 독해도 되게 구체적이에요. 스토리텔링처럼 영어를 그냥 남이 영어 이야기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냥 흐름만 따졌던 애들은 이런 거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특히 1번이 뭐냐면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읽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리 학교는 또 문학을 하니까 문학 용어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복합형인데 선지에 문법도 나오고, 동의어도 나오고, 독해 내용도 나오고,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되게 어렵죠. 그래서 기말 때는, 물론 제가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본문 분석을 제가 시켜주고, 요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자기 시각으로 이해해 보는 거.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이해대로 읽고 그 다음에 전화 혹은 학교 필기를 갖다 넣어서 자기 시각이랑 좀 괴리가 있는 거를 찾으면서 자기가 시각을 이해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해주고 요게 숙제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제 영어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밑에 단어 뜻만 써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소용이 없겠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면 와서는 뭐 하는 거냐면 잘 이해했는지 그 모의고사 보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하는 본문 분석인데 뭐 문법도 있고 동의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약본 있죠? 요게 이제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나오는 정보가 뭐 예를 들면 의도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왜 아킬리스를 언급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아킬리스는 예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숙제 용어 요번에 엄청 잘했죠. 이렇게 하면 글이 되게 선명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냥 단어 뜻만 막 쏘는 애들은 이게 그냥 너무 쉬운 스토리텔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락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문제는 이제 독해 문제도 있고
빈칸은 다 해석본이 있어요. 학교는 해석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풀어오고 나서 모의고사 풀면 상당량 공부가 된 겁니다. 요거는 학생들한테 가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1번 이거 중간고사 요번에 약간 날로 먹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냥 100점 나온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성공 전략을 중간고사로 기준을 둘 거기 때문에 아마 기말 때는 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간고사가 50명, 100점에 한 50명 나왔는데 기말 때 100점이 6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애가 기말 때 100점 맞은 경우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화시키지 말아달라, 난이도를.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뭔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스케줄 관리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3번은 스케줄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많으니까 스케줄 관리가 꼭 필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기말 끝나고 기말 끝난 다음부터 여름까지. 그래서 1학년 때 영어를 끝낸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해 돼야 된다. 그거고,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면 나옵니다. 영어는.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2021년 11월 카톡 내용이에요. 요거는 12월 10일 카톡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끝난 점수고, 요게 2학기 기말 점수예요. 1학년 3번 시험 봤을 때 계속 80점대 나왔던 학생이 기말에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하면 점수는 언젠가 나온다. 근데 영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한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입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먹히니까 자기가 자기 시각으로 먼저 학습을 해보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추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번에 100점 맞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 시험지 훑어본 게 도움이 됐다. 이거 다 모의고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은 이번 주에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받고,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그 내용을 갖고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은 학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이 힘든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기 싫은 학생들은 저랑 카톡으로 해도 되니까 카톡해라 요거고, 그 다음에 개강은 그 다음 주인데 늦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행도 할 거거든요. 이제 수행평가. 그래서 이거 진도가 사실상 이렇게 막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보다 많은데 그렇다고 막 두세 배, 세네 배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뭐 어쨌든 수행은 혼자 하기 불편하면 미리 쓰면 제가 첨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필요하신 그 학생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다 100점 맞으셨나 보군요. 기말고사가 찐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일단 첫 번째 스케줄 관리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쯤 됐을 때는 영어를 할 애들 안 애들로 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때 제대로 해야 할 애들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까요?